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에서 경험으로 얻은 재테크 방법을 공유드리는 제쌤 임재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지난 동영상에서는 처음 제가 도전하는 영상이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두서없이 방송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전달력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영상 안에 SBIF, 즉 여러분들께서 건물주가 되셨을 때 공사 금액을 5만 불, 10만 불, 최대 15만 불까지 시카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했어요. SBIF, Small Business Improvement Funds의 약자인데요. 자,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서 시행하시는 공사 금액의 75%까지 부담을 해줘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공사를 먼저 진행을 하시고 시공업체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하이어하신 그런 세부적인 컨스트럭터 분들한테 공사를 하시고 공사가 끝나고 공사에 비한 비용을 다 냈다 같은 영수증, 린홀더라 그러거든요. 그런 서류를 다 준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최대 75% up to 15만 불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성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경험으로 보통 여러분께서 신청이 들어가면은 3주, 한 4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 케이스에서는. 이게 어느 동네나 다 이런 SBIF 프로그램에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요. 시카고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핫한 동네도 있고 좀 빈약하고 좀 낙후된 동네가 있잖아요. 시카고에서는 핫하지 않고 좀 낙후된 동네의 어떤 세일즈 텍스를 확보를 받기 위해서 어떤 투자 목록으로 이렇게 공사 비용을 보조를 해줘요. 그 동네에 대한 어떤 프로퍼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방책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러면 시카고에서 이 선정된 동네로 프로퍼리 구입 의사가 있어서 실행을 하셨을 때 어떻게 지금 시카고에서 지금 현재 어느 동네에 그 SBIF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그 확인했던 방법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앞서 제가 영상에서는 처음 이제 그런 건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니까는 어떤 발륨이 큰 건물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하셨다가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작은 건물부터 시작하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런 건물을 시작하기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초기 영상으로 지금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카고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은 동네의 특성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특성도 중요하고 내가 이 동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지와 그런 것들 잘 이렇게 확인하셔서 시작하면 좋고요. 자, 일단은 시카고 여러 동네가 있어요. 위커파크, 필슨, 브리지폴, 뭐 업타운, 뭐 여러 가지 이제 동네가 있는데 벨몬트 크레인, 위커파크나 웨스트룩 같은 핫한 동네는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겠지만은 시카고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이런 공사는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동네 중 이따 영상으로 보여주겠지만은 지금 제가 좋아하는 동네 중에서 이제 필슨이랑 이건 지극히 제 생각이에요. 필슨이랑 브리시포트라는 동네가 나왔더라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브리시포트는 IIT 그리고 삭스 경기장 주변에 있는 약간 차이나타운에서 좀 더 남쪽인 동네예요. 제가 처음 시카고 왔을 때는 완전 괴로웠어요. 너무 좀 무섭기도 하고 차이나타운이 범위가 이제 주거 하시는 분들의 범위가 점점 이렇게 확충되는 분위기라서 그런 IIT 쪽까지 많이 내려오셔서 프로폴리의 어떤 밸류가 지금 높아져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필슨이나 브리시포트 같은 동네는 앞으로 좀 전망이 좁지 않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따 영상에서 그 브리지포트와 필슨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도 안내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SBI 프로그램을 조달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께서 자금 확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공사 비용에 대한 버젯을 정하시고 그 공사에 대한 버젯에
뭐 은행 융자를 받으셔서 먼저 그 돈으로 결제를 하시고 나중에 시리 오브 시카고로부터 리임버스먼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시라면은 좀 권장드리는 게 큰 어떤 시공업사 그런 제너럴 컨스트럭터를 컨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셔서 그런 필요한 여러분들의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한 건물에 공정별로의 사람을 작업자분들을 하이어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걸 권장드려요. 여기서 중요하실 거는 이런 작업자분들 중에서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라이센스 분들이 없으신 분들이 작업의 어떤 퀄리티가 낮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런 SBIF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검증된 분들의 작업을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라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공식적으로 작업이 끝났을 때 그거를 이 작업이 끝나야 되는 어떤 페이먼트나 그리고 이런 페이를 완료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이런 라이센스 이신 분들의 서류들이 좀 더 정확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철거면 철거, 뭐 루핑이면 루핑, 플러밍이면 플러밍, 그리고 뭐 일렉트로닉이면 일렉트로닉, 거기에 대해서 라이센스 있는 분들의 작업자를 잘 선정하셔서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그 SBIF 프로그램을 핸들링 해주는 업체에서 거기서 권장해 주는 어떤 작업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SBIF 핸들링 해주는 업체 이름이 썸머코라는 업체인데요. 그 썸머코라는 회사에서 권장해 주는 이런 작업자분들이 글쎄요,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주 입장에서 작업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썸머코 입장에서 하시는지 거기서 좀 의구심이 생겨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하이어해서 찾아서 공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어떤 나는 어떻게 그런 작업자분들을 찾지? 라고 고민하신다면은 SBIF 프로그램을 핸들링 해주시는 썸머코 회사에 거기에 나와 있는 회사 업체로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회사로 컨택을 하셔도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소개해드릴 그 핸들링 업체는 썸머코라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클릭을 해볼 텐데, 그러기 전에 이 지금 오픈 데이터를 보시면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이 이제 5월 28일이니까는 만약에 6월 달에 빌딩 구매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여기서 이 상태에서 보시고 어느 정도가 뭐 날짜 이런 걸 잘 염두하신 다음에 맵을 클릭하시면은 그 디스트릭에 대한 정확한 이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저는 이렇게 지도만 보면 알거든요. 근데 어려우시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뭐 구글 맵을 이용해서라도 보셔도 되고, 제가 보기엔 여기 지금 이게 I-94고, 그리고 여기에 이 근처에 삭스 경기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이드라인. 이 동네가 IIT 근처에 있면서 이 브리지포트라는 동네인데, 저는 브리지포트 동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브리지포트가 일단은 차이나타운에서 가깝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사실 이 브리지포트가 제가 2007년도, 2008년, 2009년도쯤에 봤을 때는 굉장히 개로였어요. 개로라는 말은 정말 좀 열악한 환경의 좀 우범 지역이었는데, 차이나타운도 인접도 해돼 있었고, 그리고 IIT가 이 대학교가 있음으로써 이주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많이 나가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35가 여기 삭스 베이스볼 스테디움이 있고요. 이 차이나타운에서도 아무래도 좀 저렴한 어떤 아파트라든지 환경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금 35가 이 사이사이가 이제 주택가들이 즐비되어 있고요. 텍스 인크리먼트 펀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리 오브 시카고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부가가치 세금을 좀 창출하려고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좀 볼까요?
링컨 애비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북쪽일 것 같은데, 저는 필슨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필슨이 점점 더 핫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올랐어요.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다운타운, 시티 오브 시카고 다운타운에서도 가깝고 하이웨이에서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단거리로 짧은 시간 내에 이 다운타운 건이랑 이렇게 인접성이 굉장히 좋게 자리 잡혀 있어요, 여기가. 근데 자세히 지금 가이드라인이 어떤 부분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브리지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그 전에 봤었던 페이지, 거기보다도 저는 더 이 동네를 더 선호해요. 여기서 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지금 이렇게 오픈 디스트릭이 나왔으니까는, 자, 이제 뭘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이 동네에서 10만 불 정도 내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는 어떤 빌딩이 있는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걸 보기 전에 아까 제가 10만 불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는데 10만 불을 받기 위해서는 10만 불이라는 거는 최대 공사비에 이 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그 시공한 건물주에게 10만 불 최대 맥시멈 10만 불까지만 제공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50만 불을 공사를 했어요. 그래도 10만 불을 받는 거고, 만약에 딱 10만 불을 만약에 공사를 했었어요, 정확하게. 그럼 10만 불 다 못 받아요. 여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페이지를 제가 지금 여기 찾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75%까지 공사비를 충당해 준다는 조건이에요. 거기에 이제 맥시멈이 up to 10만 불이라는 거죠. 7만 5천 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10만 불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12만 7천 불, 12만 8천 불을 공사비로 투자를 하셔야지 10만 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도 정말 좋은 기회죠.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금액에 한 2만 불, 2만 5천 불, 2만 6천 불, 2만 7천 불에 대한 어떤 금액을 사용하셔서 이 12만 6천 7천 불에 대한 어떤 공사 금액을 단 2만 6, 7천 불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좋은 기회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낀 경우상. 그리고 예, 한인분들 몇몇 분들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지난 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루프넷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계속 보실 거면은 가입을 하다 해주셔도 좋아요. 가입을 하시고 뭐 무료니까요. 뭐 유료 회원인데도 있는데, 유료 회원이면 좀 더 많은 매물을 보는데, 저는 뭐 충분히 무료 회원도 뭐 거의 다 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아는 리얼터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은 이메일을 보내면은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리얼터 분들을 한번 잘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뭐냐, for sale에 가시고 뭐 이렇게 조건 같은 거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저는 보통 그냥 다 시카고로 해서 네, 그냥 설치를 다 해버려요. 그리고 저는 좀 자주 보는 편이라서 여기 이제 솔트를 새로운 매물 위주로 먼저 보이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이걸 안 하면은 이제 봤던 매물을 계속 보니까는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지도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잠겨져 있는 것들은 유료 회원들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정말 보고 싶다면은 뭐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해서
리얼터 분께 이거 좀 보여달라, 알려달라, 뭐 이렇게 어떤 매물인지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확인하는 것들은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 필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필슨 여기 지금 썰맥이 지나가고 있고 데이먼 에비뉴가 있어요. 여기 애슐랜드가 있고 그러면은 이 정도 이 지금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자, 썰맥을 찾읍시다 한번. 여기 근처가 필슨인 걸로 알고 있는데 블루 아이샌드 에비뉴 여기 있죠. 자, 제가 페이지를 좀 나눠서 볼게요. 여러분들은 매칭을 해야 되니까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애슐랜드를 찾아봅시다. 여기 애슐랜드 지나가죠? 철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애슐랜드 썰맥 여기다. 네, 여기네요. 애슐랜드 썰맥 애슐랜드 예. 자, 그럼 여기 지금 시리 오브 시카고에서 후원해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이렇게 보셨으면은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는 돼 있군요. 18가까지는 썰맥 정도라면 예, 지금 제가 본 결과 여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저희 여러분들께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건데, 저는 이 건물이 관심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자, 굉장히 큰 인더스트리얼 웨어하우스 빌딩이에요. 사실 저는 이렇게 큰 빌딩이 아직 핸들링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저희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좀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고 이런 거를 많이 봐야지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사실 이 동네까지도 좀 가봤어요. 저는 이게 지금 어떤 빌딩인지도 알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이거는 뭐 다 각자의 소견이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 지금 건물을 구입하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어떤 온라인 비즈니스를 크게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굉장히 큰 웨어하우스가 필요되겠죠. 그리고 어떤 웨어하우스가 필요한 다른 어떤 지인분들 계시다면 같이 여기에 상주해서 이 건물을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이 지금 1층, 2층짜리 빌딩인데 이 지금 제가 알지만 이 지금 굉장히 높은 그 실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웨어하우스로 굉장히 좋은 건물이고 아마 이 정도 크기면은 분명히 뒤에 큰 닭이 있을 거라고요. 대기. 자동차들이 들어갔다 왔다 할 수 있는 대기.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금 인더스트리얼 빌딩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 맥시멈 그랜트 인더스트리얼 프로퍼리 25만 불에 포함이 될 거예요. 이런 프로퍼리를 지금 15만 불까지 지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지금 220만 불에 나왔는데
220만 불의 좀 어떤 상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 220만 불, 솔직히 좀 첫 투자로는 굉장히 비싼 빌딩이죠. 저는 좀 이렇게 권장하지 않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여기 이렇게 화면을 두 개를 나눠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께 어떻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쌀지 몰랐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22만 불이라 그냥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22만 불에 이 건물을 사서 이 금액을 지원받으면서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노고를 녹여내면서 뭐 리테일을 줄 수도 있고 커머셜 관련한 어떤 오피스를 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디자인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각자의 어떤 사고방식들이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전부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시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이렇게 그랜트 주는 어떤 형식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건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만 불이라고 쳐도 돈이 여러분들 수중에 22만 불이 다 없어도 돼요. 보통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지렛대를 사용하시거든요. 지렛대라는 게 이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한국에서로 예를 들면은 한국에 보면 뭐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있듯이 거기 시카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메이저급이 되는 은행,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체이스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메이저 뱅크는 이율이 좀 낮죠. 레이시. 대신에 그 론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좀 다른 어떤 은행권들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제가 겪어봤었고요. 제가 좀 론이 필요해서 여러 은행을 알아보고 한인은행도 알아봤는데 생각했던 대로 한인은행에서는 좀 많은 론이 나왔고 대신에 좀 론이 레이시 좀 비쌌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체이스만큼 보다 더 큰 금액을 론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예, 영상을 이 지금 페이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자주 이렇게 보는 방법을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린 거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것만 있으시면은 코멘트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아는 범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